박사, 의사, 변호사, 회사원, 재벌가, 회장님 등등등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이것 앞에서는 모두 초보이죠. 이것은 바로 육아입니다. 누구든지 육아는 초보다. 육아 초보의 솔직한 토크, 육초톡. 첫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미진입니다. 저희 육초톡 육아정보 전문 팟캐스트인데요. 앞으로 육아하시면서 애들 데리고 갈 만한 장소라든지 이런 정보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육아 팁들, 이런 버리기 아까운 솔직한 정보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앞으로 한 시즌을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김남은 씨, 윤성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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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색해라.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4살짜리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 육아에 관심 많은 초보 아빠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는 일들은 콘텐츠 관련 뭐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네. 영상 제작 같은 것도 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제 아들 관련 뭐 비디오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네, 그 애정 넘치는 고슴도치 아빠의 영상 제가 참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윤상원 씨. 저는 일단 7살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이고 왕년에 클래식 바이올린 좀 연주하다가 네. 뭐 큰 뜻을 품고 그 진로를 바꿔서 문화예술 교육 쪽에서 일을 좀 하다가 또 이제 아이가 이렇게 어리고 가정을 돌보러 집에서 아이도 돌보고 집안도 돌보고 인연이 닿고 닿아서 이렇게 김남은님하고도 평소에 육아 수다 좀 떨고 그러다가 인연이 맞아요. 돼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평소에 저희들이 자주 만나가지고 커피숍에서 육아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엄청 시끄러워요. 어떤 얘기? 제가 주로 물어봐요. 근데 모르는 게 없으세요. 정보가 너무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성별도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몇 년 조금 더 그거 몇 밥그릇 좀 더 먹이고 몇 그릇 조금 더 키워봤다고 자꾸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좋은 게 있으면 나누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진 씨도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원래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잖아요. 그럼요. 네, 저도 엄마 껌딱지인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네. 딸이 너무너무 예뻐요. 엄마 닮아서 그럴 것 같아요. 아빠 닮았어. 별 표정이 어두우십니다. 골격도 약간 시댁 친가 쪽 닮아가지고 얼굴은 이쁜데 약간 걱정돼.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저희 아들도 저 되게 많이 닮았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세요. 크면서 계속 조금씩 변하잖아요. 변해야 돼. 지금 변해야 돼. 아 맞아, 성원 씨 얘기도 되게 성원 씨 닮았어요. 저희 맞아요. 아들은 사실 나올 때는 아빠 도장이었거든요. 정말 딱 찍어 나온 것 같이 그랬는데 요새 6살 7살 되니까 이제 제 얼굴이 좀 나와서 이제는 어디 가면 제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좀 믿어줘요. 네. 사실 이 팟캐스트 기획한 게 나무님이세요. 그 나무님 그 미국에 계실 때부터 아이 영상 계속 올리는 거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거든요. 이게 아빠인데도 되게 육아에 좀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기획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되게 아기를 늦게 가졌어요. 늦게 가지고 애가 한 명이다 보니까 완전 고슴도치 아빠가 돼가지고 더구나 딱 볼 때마다 어쩔 때 깜짝 놀래요. 그냥 보면 제 얼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나야. 근데 블로그에 잘못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인공지능 스피커의 뭐 시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육아할 때마다 시간이 날 때 뭐 이렇게 애를 돌보면서도 라디오 같이 이렇게 틀어놓기도 하잖아요. 유튜브 네. 같은 거. 우리 모두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이에서 준비한 첫 코너 테마톡 여름 휴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잘 갔다 왔죠. 아 정말요? 네. 성원 씨는? 저희는 좀 길게 다녀왔어요. 아 네네.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 원래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그래서 아버지 칠순을 빙자한 피서를 다녀왔습니다. 예, 해운대에 주로 있었고요. 토요코인에 갔었어요. 토요코인 해운대에도 예, 있어요? 해운대 1호점하고 2호점이 있는데 어. 원래 제가 이제 PD니까 출장을 많이 가잖아요. 가성비를 찾다 보니까 비즈니스 호텔들을 꽤 많이 가게 되는데 네네.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토요코인 좋아해요. 가성비가 정말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가성비 되게 좋고 예약하기도 편하고 음. 회원 그 멤버십 있으면 혜택도 좀 있고. 비즈니스 호텔도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토요코인은 약간 조금 중가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쿄와
요코하마의 중간 지점에 차지해서 토요코인이에요. 여간에 그래서 토요코인이고요. 해운대는 부산에도 되게 점이 많아요. 해운대 1호점 했는데 거기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호점을 연 것 같아요. 시설들도 되게 깨끗하고 둘 다 바다에 굉장히 접근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놀고 바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같은 토요코인이라도 부산역 쪽은 좀 더 싼 것 같아요. 맞아. 지점마다 금액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만약 가성비를 더 따지실 거면 부산역점이나 이렇게 거기는 좀 많이 싸거든요. 그런 쪽으로 나오셔도. 저는 작년까지 매년 여름에 한 번씩은 꼭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 있는 대학원 동기들이랑 올나이트로 놀고 그러고 했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는 놀기 위해서 가면은 최고구나. 대신 애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구나. 토이코인 예약을 하실 때 해운대점에 보면 5,000원만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약할 때 하면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게 주차예요. 해운대 갔을 때. 뭐 맛있는 건 드시고 오셨어요? 부산에 가면 뭘 먹어야 하나요? 부산에 가면 회 같은 거 드시 마세요. 비싸요. 아니 해운대를 갔었는데 네. 서울의 맛집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 골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구나. 예. 그런데 이제 뭐 부산 가면 3대 밀면이라고 하는데 뭐 계급 밀면, 가야 밀면, 요즘 뜨고 있는 밀면집이 하나 있어요. 국제 밀면이라고. 이름도 되게 네네네. 뜨게 생겼어. 국제적이야. 근데 해운대 쪽에 있는 거 아니고 이제 동래 온천 그쪽에 가면 국제 밀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밀면의 신세계를 육수도 주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국제 밀면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국제 밀면을 한번 가보시라 추천을 드리고. 해운대 정보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밥 먹기 곤란하고 그랬는데 놀이방이 있는 그런 해운대 거기 신시가지라고 붙어 있어요. 그 바로 옆쪽인데 차를 가지고 차만 막히면 뭐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 샤브 막심이라고 거기 샤브샤브도 되게 맛있었어요. 가격도 별로 안 비쌌고요. 그래서 뭐 샐러드 바도 있고 샤브샤브를 혼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다 나와요. 아 좋다. 다 하나씩 이렇게. 너무 괜찮다. 예. 우리 딸 국물 귀신인데 그런데 거기 가봐야겠다. 그게 있고 저희 동생도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이터가 있는 거 있잖아요. 놀이 이렇게 음식점에 놀이방 있는 곳이 최고죠. 예. 맞아. 그래서 샤브 막신 거기 가보시는 걸로 애기들이 있으면 그렇게 추천을. 해운대니까. 저는 남동생네 가족이 캐나다에 살고 있어서 캐나다에 이번에 저희 아이도 방학이 좀 길고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저희 조카가 갓 태어난 조카가 이제 6개월이 돼서 아기도 보고 남동생들도 좀 떨어져 사는데 뭐 가족 간의 정을 나눌 겸 해서 겸사겸사 좀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도 긴 휴가를 낼 수는 없고 해서 일주일 정도 같이 와 있었고 저랑 아이는 좀 거기서 한 달 정도 지냈는데 공기 좋고 물 좋고 넓고 인구 밀도 낮고 나가기만 하면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닐 때도 많고 하니까 참 들어오기 싫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생분은 직장이 이제 그쪽에 있어서 오타와라고 캐나다 중동부 쪽에 말하자면 한국의 세종시 같은 도시이자 캐나다의 수도이기는 한데요. 분위기는 되게 좀 세종시에 비유할 수 있는 뭐 정부 기관들 많고 저희 아이는 이제 거기서 가서 보니까 여름 캠프라고 해서 애들 이제 거기 아이들도 다 방학이니까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도시 대비 굉장히 저렴했어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7살짜리 아기가 그러면은 사촌 형제가 6개월짜리 아기밖에 없으면 혼자서 있어야 될 텐데 거기서 밖에 나가면 상가들이 되게 어른들은 어머 너무 좋다 하는데 애는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네, 그렇게 1대1로 붙어 있으면 저도 너무 힘드니까 네, 가서 조금 알아보고 가서 그렇게 여름 캠프 프로그램들 그런 거를 좀 보냈는데 그냥 다 놀고 그리고 또 방학이라서 여러 동네 친구들 또 여러 인종 아이들 좀 섞여 있고 그래서 아이도 그냥 얼떨결에 놀면서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저희로 한국으로 치면은 일종의 뭐 키즈 카페나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 뭐 이런 곳들이 다 여름 캠프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좋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들 같은 곳은 이제 자기 학교 학생들 말고 이제 외부에도 다 오픈을 한 그런 여름 캠프들을 많이 해서 그리고 그걸 다
일주일 단위씩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일주일 저기서 일주일 이렇게 다 등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동생네 집 가까이에 있는 뭐 조그만 학교에서 하는 여름 캠프를 그냥 쭉 신청을 해서 갔는데 가서 보더니 아이가 보니까 이쪽 보면 뭐 자전거 배우는 거 있고 저쪽 보면 트램폴린 파크에서 막 뭐 또 하고 있고 여기 뭐 수족관에서 뭐 하고 이러니까 아이는 혼자 신나서 내가 다음에 오면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야라고 막 계획을 세우는데 네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와서 좀 새로운 세상을 보고 왔어요. 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보통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외국에는 좀 그게 다르다면서요. 아, 네. 가서 이제 아이랑 저랑 둘밖에 없으니까 여기저기 외식하러도 많이 다니고 제가 어떻게 맨날 또 헤매기겠어요. 그리고 네. 신생아이는 올케한테 어떻게 맨날 밥을 뭐 같이 먹자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밖으로 다녔는데 식당을 가면 기본적으로 항상 그 아이들한테 주는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 나올 동안 기다릴 수 있게 뭐 종이 접기, 색칠하기, 미로 찾기, 심지어 네. 좀 큰 애들 하라고 수도쿠 막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그런 것들 너무 기본적으로 가면 당연히 다 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좀 그런 걸 자발적으로 뭔가 다 들고 다녀서 제가 식당 다니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한 번도 음식 주문하고 나서 음식 나올 때까지 이 애랑 어떻게 내가 씨름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물론 거기도 이제 정말 응급 상황에 아이들 이렇게 뭐 아이패드로 만화를 잠깐 보여준다던가 하는 장면이 없진 않았지만 그거는 이제 되게 아이가 3, 4 정도 되시는 집에 깐난쟁이를 뒷수습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상황에 그런 걸 좀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부분이 인상적이기도 하고 좋았고 아이들 많이 환대해 주시고 또 그만큼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 방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활동을 너무 당연하게 제공해 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어디든지 애들이 와도 될 수 있게 식당들이 다 준비가 돼 있다는 거여서 그런 게 좀 되게 좋았고 놀이터 나갔는데 저는 이제 캐나다를 막 왔고 날씨도 좋고 새로운 놀이터고 하니까 아이 사진 찍어주려고 당연히 스마트폰 꺼내서 장착하고 막 아이 따라서 이렇게 다니면 아무도 스마트폰을 꺼내서 갖고 계신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놀이터에 보호자들도 굉장히 많고 다 아이들한테 1대1로 붙어가지고 또는 굉장히 근거리에 앉아서 아이들 다 지켜보고 계신데 정말 아무도 핸드폰을 안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이 저희가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어딘가 풀어놓으면 그때부터 앉아서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다 스마트폰을 꺼내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거기서 놀이터 한두 군데 간 게 아닌데 그리고 노는 데를 한두 군데 간 게 아닌데 정말 그런 장면을 거의 못 봤어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막론하고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아이 사진 찍어주고 그러다 좀 무안해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집어넣고 아니,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 다 지켜보고 있고 그렇다고 뭐 가까이 가서 간섭한다거나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지켜보고 계세요.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맞아요. 그 외국은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뭐 그래서 걔네들을 직접 보고만 있어요. 그냥 뭐랄까 뭐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잘 교육받은 사람들이 수준 어쨌든 그런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런 편차가 외국은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근데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 또 이게 제가 희생자도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이터를 가면 꼭 애랑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지만 그냥 앉아서 정말 그냥 아이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스스로 혼자 스마트폰 부모님 한 20분 계신데 저 혼자 핸드폰 꺼내서 들고 있어서 그 약간 저는 조금 나중에는 창피해가지고 집어넣고 이제 그랬는데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한두 곳에서 그랬던 게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뭐 그 동네 분위기인가 했는데 이제 남동생네랑도 얘기를 해보고 또 이제 거기 사는 친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많이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저 분들의 스타일이고 습관이 저렇게 돼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워낙 넓어서 그런 거 왜냐하면 저도 애를 데리고 이제 약간 좀 넓은 그런 곳을 가면은 어떻게 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아무리 통제를 한다고 해도. 그래서 저도 좀 약간 어디 있나 계속 확인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예 진짜 통제되어 있는 그런 키즈 카페 있잖아요. 완전히 한번 들어가면 아예 나가는 것 자체를
못하게 막내, 되어 있는 그런 데에서는 저도 조금 그냥 편하게 약간 있는 편인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애기랑 키즈 카페 같은 데를 많이 가잖아요. 그래 가면은 어머니들한테 인기가 있는 키즈 카페는 애들을 같이 놀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카페가 되게 맞아요. 또 그런 카페 비싸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훨씬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키즈 카페를 가는 이유가 물론 아이들이 놀기도 위함이지만 또 부모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아니요 진짜 근데 육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그냥 만약에 회사만 계속 다녔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애를 옆에서 같이 이제 미국 공부할 때 같이 있다 옆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 종일 애를 케어한다. 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마지막으로 제 여름휴가 얘기 한번 하자면은 저는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신라 호텔 갔다 왔거든요. 근데 네, 호텔 패키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진짜 완전 베이비 정도의 애기 아니면은 커플만 가야지. 솔직히 애기 데리고 가면 애는 좋아하는데 그런 액티비티 할 게 전혀 없으니까 계속 엄마가 막 그 애 엄마랑 아빠가 애 던지고 막 뭐 튜브 밀어주고 막 뭐 물장구 치고 계속 제가 저랑 남편이 먼저 뻗는 약간 그런 환경. 그리고 밤에 또 애는 또 물놀이 하느라 재밌으니까 밤에 밤 수영 나갔는데 커플들 막 다 붙어가지고 놀고 있고 그래서 기분 상해서 여기 못 오겠다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비추. 그러게. 어린이 수영장이 따로 있나요? 그 안에 이렇게? 네, 있는데 거의 뭐 목욕탕 수준의 되게 조그만 그런 거였고 그런 사실 그 어반 아일랜드인가 그 신라 호텔 야외 수영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별로 그냥 분위기 도심에서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뭐 샴페인이나 뭐 와인 마시고 맥주 마시면서 그런 재미지. 네. 애들이야 뭐 물놀이 하니까 엄마 아빠가 놀아주고 재밌지만 그게 막 그런 괌이나 뭐 제주 롯데처럼 이렇게 뭔가 애기 슬라이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애가 좀 놀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네. 신라 호텔 좀 네. 어른용이네요. 성인용 어덜트 온리 어덜트. 이제 애기가 약간 바깥 음식 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진짜 그것도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애기 이유식 다 싸가지고 다녀야 되고 막 맞아요. 구걸해야 되잖아. 이거 조금만 데워주시면 안 될까요? 막 뭐 이러면서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를 입에 붙일 일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는. 그래서 저 어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음식점에 딱 들어갔는데 갓난쟁이 이제 쌍둥이인가 봐요. 요즘 쌍둥이들 많잖아요. 그래서 쌍둥이 갔는데 보따리를 엄마 보따리를 이게 이삿짐 맞아. 이게 애들 의자 있잖아요. 전보 의자. 범보 의자. 그거를 그거 갖고 왔어? 다 이제 옆에 식당에 차리는 거예요. 한 짐을 정말 보따리를 큰 쌍둥이잖아요. 전보 의자부터 그 장난감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제 조금 그런 게 필요 없죠. 기저귀만 떼도 살 것 같잖아요, 진짜.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두 가지 생각 들지 않아요? 되게 대단하다. 와, 저 정도로까지 진짜 밖에 나오고 싶었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 저 정도면 차라리 안 나오고 만다와 정말 나오고 싶었나 보다. 두 가지 생각. 차에서 정말 이런 코스트코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2개를 꺼내는 거예요. 전보 의자도 하나씩 더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뭐 그 두 가지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지. 이제 겨우 4살인데. 맞아요. 근데 정말로 진짜 나오고 싶었나 보다. 정말 이해가 된다. 아니 너무 그 집에 말씀 너무 그 힘드시잖아요.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잖아요. 저렇게 해서라도 맞아. 나오고 싶은. 근데 또 이제 엄마들 이해가 돼요. 그 이유식도 만들고 뭐 겨우 그렇게 했는데 또 자기 먹을 밥을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그럼 애들만 먹여도 이제 진이 빠지는데 너무 힘들고 이유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애 먹이고 남은 거 엄마가 먹는 게 뭐 그게 뭐 엄마의 모성 희생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넉다운 됐거든. 애기 먹을 겨 만들고 나면. 진짜요. 우리 딸은 아직도 좀만 걷다 보면은 다리 아프다고 안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초경량 유모차 있잖아요. 그 완전 철제 프레 그걸 아직도 써요. 근데 남편은 되게 그걸 우습게 보는데 그게 약간 차로 치면은 마티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닥과 바퀴의 지면과의 그 저항력을 다 내가 받고 그 컨트롤해야 되는 거.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애는 완전 상전이지. 앉아가지고 막 뭐 간식 먹고 엄마 저거 봐, 막 엄마 다시 뒤로 가봐, 막 이러는데 나는 환장할 것 같은 거죠, 완전.
안고 가나 업고 가나 밀고 가나 다 똑같아. 힘든 거는. 아, 맞아요. 근데 그 애가 4살이라도 결국에 또 유모차 같은 거 갖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그때는 아직 당연히 어. 필요하죠. 한 6살 초까지는 네. 그래도 버리지 말고 갖고 계시는 갖고 있어야 게 돼요. 맞아요. 좋을 거예요. 정말 유사시에 계단이 진짜 엄청 많다 이러면은 접어가지고 메고 갈 수 있는 그런 유모차가 있긴 있어야 돼요. 애가 좀 졸리고 그러면 자버리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빠니까 그냥 두쳐 메고 가면 돼요. 그냥 안고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뭐 무겁긴 합니다만 메고 가면 되는데 엄마들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대환장 파티예요. 진짜 그러면 정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자네를 또 깨울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잖아. 못 깨요. 그렇게 잠들면 못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을 하는 수밖에. 뭐 끼워본 적은 없어서 그냥 저는 들쳐 메고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엄마분들이 그때 애랑 나갔는데 애가 그렇게 자버리거나 그렇게 그래버리면. 안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졸음을 좀 참고 조절하는 건 한 6세 후반 맞아요. 정도 되면 잠을 좀 참을 줄도 알고 버틸 줄도 알고 그 조절이 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뭐 맞아. 쓰러지면 끝이죠. 우리 애가 이제 좀 뭐 막 뛰어놀고 막 이런 것보다는 중간중간 뭐 그림 그리고 싶다, 뭐 레고샵 같은 데 가지고 이거 만들고 싶다, 아니면은 장난감 가서 인형 계속 이렇게 구경하거나 그런 정도만 하지 막 뛰어놀거나 하질 않아가지고 체력 비축이 되어 있으니까 안 자는 경우가 많아요. 유모차에서도 걸어가다가도 졸리다고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좀 어쨌든 집까지 무사히 걸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에는 진짜 5살 때는 좀 갑자기 뜬금없는 데에서 막 뭐 눈 막 비비더니 누워가지고 막 자고 밥 막 먹다가도 잠들고 막 그래서 진짜 밥 먹다가 잠들어서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언제 데리러 올 수 있냐고 그러면은 저녁 8시에 전화했는데 자기 10시에 퇴근한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럼 딱 그 거리에요. 송파구청에서 잠실세내까지 택시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 탈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고 딱 타면 걸을 내려야 수도 되는. 없고. 딱 타면 내려야 되는. 저는 집이 잠실이니까 롯데몰 거기 되게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엄청 크단 말이에요. 일단 롯데몰을 벗어나는 것도 되게 전쟁이란 말이에요. 애가 만약에 그러고 있을 때는 막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다 다시는. 유모차가 필요한 걸로 네. 어디서도 조금씩 가져다닌 걸로 손에 쥐때 아파도 안 갖고 갔다가 원래 그 몰에서 빌려주는 유모차가 36개월 미만만 빌려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5살이면 이미 48개월 한참 넘었잖아요. 근데 막 국어를 하는 거예요. 애가 너무 자서 너무 저도 그래본 적 힘들고 있어요. 죄송해서 너무 뭐 부탁드린다고. 죄송합니다. 뭐 막 제가 차에다가 태우고 다시 갖다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할 일만 투성이야.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애 키우는 거잖아요. 뭐가 이렇게 죄송하지 진짜. 어쩔 수 정말. 없어요. 그냥. 근데 정말 36개월 확인을 해요? 아니 그냥- 그리고 그냥 보면 티가 나잖아요. 티가 애가 길이가 달라요. 36개월이랑 아무리 뭐 52개월은. 작고 그래도. 이제 다음 코너 마지막 코너입니다. 주말엔 뭐하지? 이번 주말에 우리 애 데리고 뭐하지 코너예요. 다들 계획 있으세요? 침묵. 아니 이번 코너는 그냥 뭐 할까 제안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뭐 실제로 계획이 없어갖고 아까도 잠깐 나 주말에 할 거 계획 없는데 어떡하지? 아니 그냥 뭐 하시라고 이제 알려드리는 코너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주에는 저기 강릉에 다녀왔어요. 네네. 그럼. 이 기억을 잊기 전에 저는 네네. 알려드리려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너무 좋았고 가족들과 함께 갔으니까 또 아기도 있으니까 우리 또 이게 얘기해드릴 것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거기 뭐 강릉에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라카이 거기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네, 저는 이렇게 지명해 오는 게 되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 머무는데 강릉이 좋았던 거는 다 이렇게 차로 5분 10분 거리 다 이렇게 모여져 있던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되게 만족을 하는 게 하루에 5 뭐 이벤트를 5건 6건을 뭐 해도 아침에 뭐 맛있는 것을 먹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바다 구경 갔다가 뭐 했다가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다시 돌아서 숙소에서 자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좋았던 거는 저는 강릉의 아쿠아리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경포에 있죠. 어린애들 아쿠아리움 데리고 가봐야 네. 모르잖아요. 한 네. 5분 좋잖아요. 처음에 와고 그다음에 신경도 안 쓰는데 여기는 일단 가성비 값. 저는 가성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입장료가 되게 싸요. 그래요? 그래서 어른 2명이 25,500원 줬으니까 한 13,000원 정도 되는 건가? 할인 쿠폰을 먼저 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가면 할인 쿠폰들이 있는데 그걸 들고 가면 25% 세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36개월 미만은 또 공짜. 그러니까 둘이서 들어갔는데 25,500원이었고요. 그 우리 애는 36개월이 아니지만 그날은 36개월인 걸로 물론 조금 넘었어요. 조금 넘었고
뭐 관계자분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돈을 다 내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물고기 수가 그렇게 큰 수족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일단은 붐비지 않아서 좋고 둘째는 먹이 보는 모습을 잘 할 수도 있고 셋째는 거기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체험학습처럼 물 소라게 같은 거를 네. 직접 만질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았고 네 번째로 특히 좋았던 거는 잉어 같은데 뭐 먹이를 준다거나 네. 거북이 같은데 음식을 직접 이렇게 네. 물론 1,000원인가 이렇게 음식을 사야 됩니다만 그런 거를 주면 애가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매일 먹이를 주러 가자는 거예요. 눈만 네. 뜨면 뭐 그 거북이 밥 줘야 된다고. 거북이 밥 줘야 돼. 아빠 거북이 밥, 거북이 밥. 그래서 물고기 밥도 거기에 나가면 잉어 같은 게 너무 좀 징그러울 만큼 뭐 크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리액션이 좋잖아요. 딱 하나 주면 물고기들이 때로 막 때로 몰렸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잠실 그 롯데몰에 제2롯데에 있는 아쿠아리움에도 똑같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36개월 미만 무료였고 그래서 저도 그 아기가 셋돌 되기 전에는 저만 이제 연간 회원권 끊으면 되니까 해가지고 그러면은 연간 회원권 7만 원 정도인데 거의 맨날 갔어요 진짜. 그때 유튜브를 안 보여줄 때니까는 활동을 뭔가 계속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는 잉어를 먹이를 우유병 같은 거에다 이렇게 줘요. 그럼 잉어들이 입이 진짜 막 그걸 다 먹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막 상어 그 무슨 되게 귀여운 메기같이 생긴 조그만 상어에 있는데 걔랑 뭐 불가사리 이런 거 만지게도 해놓고 근데 거긴 약간 개미지옥이 있어요. 이렇게 딱 내려가면은 그 대형 수족관 가기 전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만들기 코너가 있는데 그게 비싸요. 그게 제일 싼 게 한 15,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있는데 애가 또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안 되라고 하기 못하니까 해놓고는 아직 그 정도로 손이 여물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하다 그만두고 막 그런데 거기가 또 계속 프로그램 바꿔요. 그러면 또 애가 맨날 가는데 맨날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악순환? 선순환인가?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었는데 가끔씩 가서 하면 되게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애가 그냥 습관처럼 가니까 별 감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엔. 거기 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수족관에 매일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물고기 밥 주는 거에 저희 아들처럼 꽂히면 그 뒤로 돌아가면요. 그냥 물고기 밥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안 끊고 그냥 그 체험만 거기 매장 가면 1,000원 주면서 사니까 1,000원만 딱 해서 그렇게 해보면 우리 아들은 물고기 밥 주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마다 그 이후로 지나다니다가 뭐 물고기 같은 거 보이면 밥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왜 강릉을 추천하냐면 서울에서 고속도로가 뚫렸잖아요. 3시간 정도면 또 가더라고요. 열차도 있잖아요. 기차. 뭐지? KTX 뚫려서 이제 강릉으로 바로 KTX가 들어가고 경강선? 그렇게 이제 또 내려서도 또 조금 문제가 되는. 뭐 렌트를 하면 되나? 어쨌든 택시도 되게 잘 잡히고 강릉역에서 잘 돼 있어요. 되게. 고속도로 보니까 3시간으로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올 때는 꽤 많이 걸렸습니다. 차가 이제 주말이니까. 돌아올 때 조금 막히죠. 네. 그렇습니다만 3시간이면 가는 거 너무 이게 좋은 거예요. 바닷가를 3시간 안에 갈 수도 있고 딱 운전을 하면 한 2시간 반부터가 저는 고비거든요. 딱 그 정도 운전하면 딱 되는데 그래서 강릉 갔다가 그 너무 수족관 거기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커피거리도 좋고 음식도 맞아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횟집 하나 저는 너무 추천하고 싶은 건 우럭 미역국 장안횟집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거기 아침부터 열더라고요. 아침 눈 뜨면 그 집 저는 3일 다 갔어요. 다 갔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맛있는 저는 인생의 미역국이라고. 인생 미역국. 미역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진짜 가봐야겠다. 정말 저 미역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포장이 여름에는 안 된대요. 물량이 딸려서. 물량이 딸려서 상할까봐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물량상이라고 거기는 두 가지 그렇게. 다예요. 상할까봐도 못하고. 네, 너무 맛있어요. 성원 씨가 추천해 주셨거든요. 말복 지났으니까 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저는 딱 이번 주에 갔으니까 휴가철 때 사람도 한산하고 그리고 딱 좋은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강릉 얘기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강릉에 묻어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강릉을 되게 좋아해서 네네. 저는 남편이 이제 거기 연고도 있고 저는 사실 강릉을 잘 모르다가 그래서 남편 따라서 뭐 데이트할 때도 가고 결혼하고도 아이 데리고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강릉이라는 도시를 되게 좋아하게 됐고 평창올림픽 때문에 개발 많이 되기 전에 좀 전부터 이렇게 쭉 다녀서 이제 그 도시가 얼마나 관광지화 돼가고 있는지도 사실 되게 보고 있는데
가족들이 특히 해산물 좋아하시는 가족분들이 가면 진짜 보고 듣고 즐길 거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역국집도 그렇고 뭐 회나 게나 동해안에서 나는 그 맛있는 해산물들 주문진 쪽으로 올라가면 건어물이나 수산시장 맞아요. 이런 곳 되게 잘 네. 돼 있어서 옛날에 비해서 또 되게 깨끗하고 많이 다듬어져서 맛있는 것도 되게 많고 네. 그냥 그러니까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면은 그냥 강릉이 나와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겠는 게 서울 남쪽에서 출발하면 길이 경부 타는 거랑 그다음에 새로 뚫린 광주 원주 고속도로랑 두 가지가 다 뜨는데 광주 원주를 타면 뭐 특히 이제 뭐 분당이나 이런 쪽 사시는 분들은 광주 원주 타면 정말 30분 이상 단축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가면 이제 아까 해산물 뭐 아쿠아리움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거기 이제 뭐 야외 생태 놀이터 같은 거 잘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오죽헌이나 선교장이라고 네네. 해서 거기 지금 봄 가을에 가면 거기는 굉장히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그 왜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와 뭐 네네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있는 막 그런 거 저 배경 설명은 못 하고 네. 근데 이제 가면 이제 뭐 단풍이나 꽃이나 이런 거 되게 좋고 한옥에 마당에 대나무 숲에 막 이런 거 있어서 아이들 약간 뛰고 부모님들 거기 앉아서 이렇게 좀 살짝 경치 감상하시면서 시간 보내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경포대 쪽은 그 경포호도 굉장히 커서 네, 맞아요. 호수 한 바퀴 호수 도는데 있어요.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 거기 그 가족이 다 같이 그 인력거 같은 자전거 아, 타는 거 맞아요. 있는데 그거 저 비추 너무 멀어서 힘들어. 하다가 힘들어요. 정말 저희 그거를 저희 아이가 너무 타고 싶어 해서 저희가 큰맘 먹고 도전했다가 정말 후회를 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맞아. 그거 버릴 수도 없고. 네 아빠가 고생했는데 희생해야죠. 근데 혼자 희생하라고 하기에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바퀴 2개 있잖아요. 양쪽 다 있잖아요. 아이는 맨 앞에 타가지고 음. 신났다고 막 이제 그러는데 네 그냥 산책하기에도 되게 좋고 킥보드나 아이들 자전거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가면 그거 타면서 이제 쭉 돌기에도 너무 좋고 사실 봄 가을에 가면 뜨겁지도 않고 시원한데 적당히 날씨도 좋고 해서 즐기기 네. 되게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그러게요. 저희 외가는 또 정선이 본거지 그거 본가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거기 바닷가에 있는 민박들이 되게 별로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여기를 진짜 놀러 가야지라고 해서 친구들이나 뭐 남편이랑 신혼 때라든지 이제 애를 데리고 가보니까 되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쵸, 너무 깔끔해졌고 그 KTX 새로 뚫린 열차가 KTX. 그게 막 엄청 매진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가서 거기 내려가지고 택시도 너무 역 앞에 택시 정류장에 택시도 착착착 너무 잘 오고 뭐 거기에서 맨 마지막에 무슨 커피를 마시고 이제 밥 먹자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자기가 대게집을 알아봤는데 그게 주문진에 있다는 네. 거예요. 근데 갯집은 다 검색해보니까- 주문진에 예, 모여있어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 약간 거리가 좀 먼 거예요. 근데 그냥 가자 택시 타고 가자 했는데 10,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사실 서울 시내에서 택시 타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안 피곤하고 애도 그냥 좋아하고 되게 잘 먹고 되게 다들 친절하고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었어요. 되게. 주문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난 건데 거기에 강릉 주문진 이쪽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먹으러 주문진에 도대체 어떤 가는데 아이스크림이길래? 뭐지? 왜 기억이 안 나시나? 그 주문진 그 정비된 건어물 수산시장 쪽 반대쪽 골목에 이렇게 가게들 사이에 되게 조그맣게 오징어 빵 이런 간판을 달고 있고 제가 죄송하지만 정확한 상호명도 기억을 못하는 네. 집인데 거기서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을 팔아요. 지나가면서 갔어. 혹시 줄 보셨어요? 너무 길어서 못 먹었어. 저희 남편이 줄 서는 소프트 거 아이스크림인데 까만색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에요. 봤어요. 그리고 봤어요. 근데 이게 그 오징어 먹물은 뭐 다른데 이렇게 양념 삼아 드셔보셨을 수 있겠지만 약간 짭짤한 맛이잖아요. 이 아이스크림은 정말 단짠의 극치. 근데 진짜? 정말 그 맛의 균형이 완벽합니다. 도대체 검색해 볼게요. 제가 어딘지. 그래서 한번 저는 그 집이 처음 생겨서 저는 이제 강릉을 다닌 지가 좀 됐으니까 그 집이 거의 그 골목에 거의 오픈할 때부터 제가 본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다가 이제 한번 저거를 먹어봐야겠다 해서 하루 딱 먹고 그때부터는 무조건
갈 때마다 시간을 무리를 해서라도 그 집을 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꼭 하나를 먹는데 이제 콘에 먹을 수도 있지만 컵에 이렇게 받으면 밑에 프레이크를 또 같이 주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꿀팁이네. 맛있고 진짜 처음에는 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가면 그 색깔을 보고 다들 흠칫하세요. 네, 저희도 그래가지고 되게 저거 뭐 진한 그렇게 먹어야 돼 이랬거든요. 검정색에 가까운 진한 회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얹어서 주니까 근데 한 입 딱 드시면 다들 이런 표정으로 바닥을 내시는데 요번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뭐 또 친구 데리고 가고 했을 때도 그 친구도 약간 뭐 이러면서 따라왔는데 딱 먹고는 나 이거 포장해서 올라갈까 봐. 포장이 돼요? 근데 이제 포장이 안 되고 저는 갈 소프트니까. 때마다 서울에 프랜차이즈 하나 안 내시냐 여쭤보는데 그렇게 그 형편이 이제 그렇게 뭐 안 돼서 못 내신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주문진 그러니까 그 강릉에서 주문진 가는 그 중간에 영진항 지나가는 그 방파제가에 그 도깨비 드라마로 유명한 맞아요. 그 방파제길 쪽에 조그맣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문진 수산시장 골목 안에 하나가 있고 그렇게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게 제가 뭐 또 다른데 어디 개발돼 있는 디저트가 있는지는 제가 안 검색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가면 꼭 먹는 것이 그 오징어 목물 아이스크림입니다. 근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 프랜차이즈 생기면 서울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만 가끔 일본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 집안 가야지만 있는 거. 맞아요. 좀 이런 거는 그대로 그냥 거기에서 계속 고유 명사 명물처럼 그렇게 맞아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갈 때마다 여쭤봐요. 하나 어디 안 내시냐? 경기도권에라도 어디 안 내시냐고.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부산 그리고 강릉. 부산 강릉. 부산은 이제 휴가 얘기고 여기는 이제 한번 주변 주말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거리잖아요. KTX 네. 같은 거 타면은. 하긴 부산은 좀 사실 맘 먹고 가야 맞아요.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맞아요. 해요. 심리적으로도 거리상으로도. 네, 말씀하세요. 아니 저희 6초톡인데 육아 얘기 말고 맛집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지금 맛집 톡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니요 생각을 어쨌든 엄마 이거는 아빠도 다 살아야지. 우렁미역국 우렁미역국. 우렁미역국은 우리 아들이 너무 맛있는지 원샷을 하고 또 달라고 그래가지고. 맛있죠. 나 배고프다. 거기 우렁미역국집에서 혹시 물회 같이 드셨나요? 네, 먹어봤어요. 그 가자미 물회 드셨죠? 네. 거기가 오징어 물회가 진짜인데 오징어가 들어오는 날이 있고 안 들어오는 날이 있어서 물량 없으면 이제 오징어 물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징어가 들어와 있는 날은 오징어 물회를 꼭 드셔야 되고 너무 그 말씀하신 장안 횟집이 그 근처에 또 그런 물회랑 미역국집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데 다른 집 가지 마시고 장안 횟집을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줄도 길고 뭐 하니까 또 막 좀 피크철에나 사람들 많을 때는 옆집 가 뭐 거기서 거기지 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몇 번 그렇게 했다가 정말 후회를 했고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여기다 못 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맛있으니까. 네. 맛있어요. 근데 그 집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현지 거기 사시는 저희는 지인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얘기 많이 하는데 그냥 거기만한 데가 없어서 그냥 그분들도 거기 가시더라고요. 근데 장안의집을 가면 진짜 재밌는 거는 제가 3일을 갔잖아요. 갔는데 아침마다 가면 같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정말로 신기해요. 그냥 가서 그 다음 날 맛있으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역국을 시키면 큰 대접인데 우럭 같은 것도 살이 너무 어떻게 하시는지 그쵸, 모르겠어요. 살이 쫀득쫀득하게 씹혀 이렇게 미리 안 넣나 봐. 나중에 넣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조리법 분석까지 이제 저희 맛집 톡인 것 같습니다. 육아톡 아니고. 애도 잘 먹었어요. 애도 근데 우리 딸은 워낙 국물 같은 거 좋아해가지고 아마 잘 먹을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또 그 제가 칼국수도 추가를 좋아할 하자면 듯. 거기 물회를 시키면 네. 나중에 넣어 먹으라고 소면을 주거든요. 그 소면을 어. 미역국에 말아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 집에 오징어가 다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서 옆집을 보거나 그러면 다른 집들은 수조에 오징어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고 또 사람 그 자리도 다 남아 있고 그런데 그냥 다 거기를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미역국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번 주에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강릉을 간다. 지금 녹음 끝나자마자 KTX를 예약한다. 오늘 강릉 가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다 칭찬이에요. 그리고 저기 애들 데리고 가면 강릉에 해변에 보면 추억의 느린 우체통 같은 게 있잖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아니요. 그 해변에 오면 큰 우체통 같은 걸 하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보내면 1년 뒤인가 그걸 배송해 준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 교육
목적으로 요즘 우체통이 뭔지 모르잖아요, 애들이. 하긴 그래서 요즘 이제 애들 직접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택배는 알겠죠. 택배는 알지. 편의점 택배는 알죠. 같은데 택배는 택배는 알죠. 집으로도 맨날 오는 게 집으로. 택배인데. 맨날 오나요? 기다려 그러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택배 같은 건 아는데 우체통을 모르니까 그런 거고 우리 애도 그랬어요. 그냥 돈을 주면 돈을 몰라요. 그래서 그치, 신용카드만 그런 개념으로 아, 맞아. 카드를 먼저 알죠. 그래서 돈 주면 누가 선물로 돈을 애기한테 주면 싫대요. 돈 필요 없대요. 카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그래서 굉장히 빠른데요. 그래서 계산하고도 나갈 때 음식점에도 돈 주고 주면 이거 돈은 버려버리고 신용카드를 달라는 거야. 아빠를. 그래서 그걸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근데 어쨌든 그런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는 재미있는 게 있네요. 그러게. 다음에 가면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 너무 먹는 얘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딸 키우는 분들 이거 남자아이 부모님도 쓸 수 있는데 딸 키우는 특히 한 3세부터 5세까지의 이제 막 기저귀를 뗀 그러나 아직 화장실을 잘 못 가리는 소변 못 참는 애들을 위해 가지고 추천하는 아이템인데 이거 특정 브랜드 명칭 거론해도 되죠. 마이캐리포티라고 하는 건데 이동용 변기예요. 이동용 변기인데 그게 약간 이렇게 압착이 탁 돼가지고 락앤락처럼 이렇게 돼서 아이가 대소변을 본 다음에 그걸 이렇게 뚜껑을 딱 닫으면은 들고 다녀도 안 새요.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광고 사진에는 애기가 지 변기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남자애들은 급할 때 뭐 컵이든 뭐든 막 뭐 이렇게 뭐 풀숲이든 뭐 진짜 그렇게 하는데 사실 여자애들은 그거 조금 힘들거든요. 근데 그리고 대변일 경우는 진짜 정말 답 없고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잘 썼어요. 대변도 그래서 돼요? 네, 안 새니까. 일종의 변기 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휴게소 갈 때까지 갖고 갔다 안 새니까 그냥 이렇게 딱 들고 갔다 휴게소에서 변기에 버리고 씻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말려가지고 하고 하면 되고. 좋다. 꼭 써봐. 이번 추석 때 꼭 써봐. 되게 편했어요, 진짜. 예, 저희는 지금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저희 협찬 받아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정말로 순수한 이게 사용 후기를 남기는 거니까. 네. 예, 마이캐리포티입니다. 마이캐리포티? 네. 예, 사장님 여기 연락 주세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네요. 프린트 무늬도 되게 귀여워요. 이거 뭐 딱정벌레, 무당벌레도 있고 상어도 있고 막 그러는데 무당벌레가 제일 귀여운데 품절이야. 그래서 상어 샀어요. 사장님 무당벌레 꼭 빨리 넣어주세요. 네. 오늘 1회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라는 테마로 그렇죠. 엄마 아빠의 행복이 곧 아이의 행복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부산 추천지는 이제 강릉으로 통일이 되었고 올해 여름 휴가 이제 부산 추천지 정리해 주신 것과 그리고 갈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잠깐 여름에 다녀온 이야기. 캐나다 그리고 저는 호캉스 신라호텔 비추로 비추까지는 아니고 애들 성인용 호캉스는 좋았으나 애들을 데리고 가기는 조금 힘들었다. 물론 우리 딸은 너무 좋아해서 호텔에서 자고 막 맨날 하니까 깨끗하고 막 하니까 엄마 우리 그 이쁜 집 또 가자고 그랬는데 이쁜 집 또 가자 그랬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는 걸로. 네, 저희 육초톡은 협찬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제안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육초톡은 온라인 북판과 함께합니다.